네, 자,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1% 올랐고 코스닥은 이제 보합 마감을 했죠. 그죠? 일단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뭐예요? 그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은 좀 쉬고 그동안에 얘기해드렸던 은행주들이 좀 깨올랐거든요. 그래서 그쪽 수급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누가 은행주나 이런 것도 올리는지. 이따 또 보시겠지만 LG전자라는 회사가 오늘 20% 넘게 급등하는 등 그런 특징주들이 있었던 것들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뭐 지수 얘기는 뭐 딱히 대신에 이제 다우지수라든지 미국 증시는 좀 체크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쪽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은행주들하고 이제 원전주들이 끼어올랐더라고. 원전주 최근에 강조를 많이 했던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얘기하려고 했었던 이제 가짜 눌림목 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오늘 넘겼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대형주에도 적용이 되는데 특히 중소형 테마주들 공략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이제 보시죠. 오늘 지수가 보면 1% 상승 마감을 했는데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오르다가 여기도 1%까지 올랐다가 끝날 때는 그냥 보합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은 그냥 똑같아요. 기관이죠, 기관이 기관 물량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단순해요. 솔직히 누가 샀나 안 샀나를 볼 필요도 없고 지수를 보면은 대충 요즘 나옵니다. 자, 일단 오늘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8,500억, 6,100억 원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물량의 대부분은 역시 금융투자죠, 그죠?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별로 사고 판 게 없고 기관은 조금, 아주 조금, 코끼리 코딱지만큼 조금 샀어요. 조금. 코끼리가 아니라 병아리 코딱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조금 샀어.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죠? 아침에 이제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강세 출발을 했는데 막 이게 더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좀 빠져가지고 오늘 코스닥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보시면 다우지수, 이거 우리 회원들, 특히 우리 회원들 잘 들으세요.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은 다우지수가 잘 가요. 나스닥도 올라가고 S&P 500 지수도 올라가겠죠. 근데 트럼프는 항상 다우지수를 언급을 해요. 항상 다우지수를 언급한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다, 그죠?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죠? 그동안 나스닥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던 게 M7 종목들, 즉 대형 기술주들인데, 대형 기술주들이 요즘에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뭐 대표적으로 AI 관련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흐름이 안 좋다니까. 최근 이제 10월달 이후로는 박스권 행보죠, 그죠? 그나마도 최근에 좀 급락에 나와서 불편하게 해놨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S&P 500 지수는 이게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S&P 500 지수는 뭐 다들 아시지만 우량주 위주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S&P 500 지수는 그냥 간단해요. 다우 지수가 만약에 1% 올랐고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올랐다, 그러면 S&P 500은 0.5 정도예요. 0.5% 오른 거지. 중간이에요. 이 두 개의 중간이야. 아니 거꾸로 다우가 1% 올랐고 나스닥이 2% 올랐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S&P 500 지수는 1.5%. 보통 이래요. 이게 거의 공식이야, 이게. 이해가시죠? 네. 우리나라 개미들이, 서학 개미들이 작년에 이건 정말 안전해, 이거는 들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 나, 손실 안 나요, 이러면서 이제 수익도 엄청나게 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많이 산 게
이 세 개를 추종하는 ETF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를 제일 많이 썼는 줄 아세요? 개미들이 제일 많이 산 게 이걸 많이 샀어.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많이 샀다고. 이해가시죠? 이걸 많이 샀어. 제일 안 산 게 이거고, 이쪽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던데. 그 다음에 나스닥을 좀 샀고, 나스닥보다도 이쪽 걸 많이 샀더라고. 아,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미국 세력들이, 그죠? 미국 글로벌 세력들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줄지 안 벌어줄지 지켜보시면 되겠죠. 지금 얘기해드린 거는 우리 회원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전달할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우방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그죠? 아셨죠? 이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스닥은 횡보하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나서 관세를 한번 세게 때렸죠. 그죠? 그 이후로는 그냥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랄라랄라랄라라 하면 콧노래 부리면서 그냥 가고 있잖아요. 약간 속도는 더디지만, 그죠? 네. 이러고 가고. 나스닥은 바이든 때 많이 갔어. 바이든. 아, 나 바이든 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네. 제가 주식 하면서, 이쪽 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이든 대통령 때예요. 제일 힘들었어. 제롬 파월, 두 콤보, 이 콤비 때문에, 이 두 콤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자다가도 막, 네, 꿈을 꿉니다. 열받아가지고. 어쨌든, 네, 이렇게 이제 이걸 얘기해드렸고,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두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대형주들을 보면은, 이걸 보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코스피 지수가 오르느냐, 코스닥 지수가 오르느냐, 반대로 코스피가 떨어지느냐, 코스닥이 떨어지느냐, 특정 대형주가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는 다 누구한테 달려 있다? 증권, 즉 금융투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기관한테 달려 있는 거죠. 기관한테 달려 있는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금융투자, 금융투자의 원래 이름은 증권. 오늘 대형주 중에서 보세요. 밑에 빨간색이 외국인이고요, 밑에 이제 파란색이 기관 물량이거든요. 오늘 은행주들 잘 가고 있죠, 그죠? 보세요. 카카오뱅크, 여기서 많이 이용들 하시죠, 그죠? 누가 사고 있어요? 기관이 사고 있죠. 외국인은 뜨뜻미지근해요. 자, JB 금융지주 보실까요? 여기는 땡겨서 보시면 외국인이 사요. 기관이 산다니까요. 쭉 끌어올리잖아요. 오늘 은행 지주회사들 중에서 1등, 7% 급등. 우리금융지주 똑같죠? 기관이 올리잖아요. 기관이. 외국인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KB금융 누가 사요? 최근 한 1, 2주는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사나요? 기관이 사잖아요. 그렇죠? 기관이요. IM 금융지주. 외국인이 아니라고. 제주은행 확 눈에 보이시죠? 기업은행도 누가 사요? 기관이에요. 신한지주 마찬가지. 기관 안 사는 것 같은데 뭘 안 사? 땡겨서 뭐 사고 있잖아 지금. 하나금융지주 여기도 마찬가지고. 누가 사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산다. BNK 금융지주 기관이 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사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있고. 다시 카카오뱅크 눈에 확 띄죠, 그죠? 은행주는 제가 보기에는 과열되기 시작하는 거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판타치기 딱 좋은 대형주였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요즘에 참 제가 욕 나오는 게, 기관들이 지금 막 이 물을 많이 흐려놨어요. 진짜
하나솔루션이 뭐예요? 태양광,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8조인가 그래요. 7조인가 8조인가. 세상에 태양광 테마주가 하는 이게 대장이잖아요. 물론 외국인이 같이 사긴 했는데 기관이 사는 거라. 네? 오늘 LG전자 22% 급등한 거 보셨어요? LG전자 22%? 이게 말이 되냐고. 최근에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외국인이 좀 상해 샀는데 오늘은 외국인 물량이 안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누가 들어왔어요? 이거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막 중소형주 위주로 하는 개미들 허파를 매일매일 디벼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기분 안 나쁘세요?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니들 뭐하냐? 아주 대놓고 해. 대놓고. 현 정부의 이제 정책이 코스피 5천을 만들고 유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에 이제 맞춰서 기관들도 하는 게 있겠죠, 그죠? 예전에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지들 돈벌이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LG전자가 뭔데 도대체? 저도 LG전자 좋아해요. 가전제품은 특히 100세 가전은 LG 아닙니까? 응?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왜 이게 하루에 22%나 급등하냐고, 이게. 아주 그냥 그동안 안간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거라 그랬죠, 그죠? 오늘은 LG전자를 올리더라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더 있어요. 정유주 중에서는 뭐 S51 확 올리죠. 누가 올려요? 기관이라니까. 그 이놈들이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야, 아직 안 올라온 거 없어? 아, 이거 있는데요.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리야. 진짜요? 이러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아, 다 서로 다 인맥들이 다 있잖아, 그죠? 네. 건설주, 대우건설 이런 거 누가 올려요? 다 기관이에요, 이거. 외국인이 따라 들어와서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기관이 주도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스톱 요즘에 잘 안 치시죠? 옛날에는 참 많이 쳤는데 그래도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저 일반적인 거 얘기해 볼게요. 개미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는데 처음에 증시를 올릴 때는 누가 사냐면 외국인이 사요. 초기부터 중기까지 여기서 해. 그리고 그때부터 팔아요. 그 이후에 마지막에 이 물량을 사서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사가지고 올리는 게 누구냐면 기관이 사는 거거든요. 기관의 순매수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끝물이에요. 마지막에 이걸 사주는 게 이 사람들이라고, 개미들이라고. 개미들 지금 미친듯이 들어서 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관이 막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받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후회들 많이 하실 거예요. 후회할 일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대형주 하고 싶어요. 하세요. 그러나 나중에 감당이 잘 안 되죠. 전 얘기 다 해드렸어요. 저기 은행주 갖고 단타 쳐도 되겠다고. 지난주부터 그랬는데 뭐. 이런 건 조정 끝나고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더 할 거라고 그랬잖아. 그때 현대차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을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이 정치인들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막 비판하면서 얘기했던 이마트 월요일날 밤에 얘기해드렸는데 아이구야 화요일날 9% 급등마가 오늘은요 15%까지 올랐어. 근데 이것도 누가 해요? 다 기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지금 외국인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보석으로 따지면 외국인은 광 팔고 있어요. 광만 팔아.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광 파는 게 뭔가요? 그런 게 있어. 네? 나이 그래도 40대 이상은 광 파는 게 뭔지 아시잖아. 그죠? 오프라인으로 이제 고스톱 좀 쳐보신 분들은 광 파는 게 뭔지 아신다. 요즘 온라인 이제 고스톱을 안 쳐봐서 모르는데 온라인에 도 있습니까 그런 게? 옛날에 아무튼 있었어요. 광 파는 게. 있었다니까. 외국인은 지금 광만 팔아요 지금. 그냥 주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치껏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들어가서 재미 보세요. 근데 안 될 것 같다 그러시면은 무리하게 따라가시면 안 돼. 아셨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보면서 너무 열받아 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비판을 했지만 이러고 이제 하루 이틀 그로 끝나는 거지. 이걸 붙잡고서 맨날 이 미친놈들 막 욕하면 안 돼요. 나만 힘들지 뭐, 그죠? 네. 근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다? 기관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짜고 하는 거지. 이게 뭐, 그죠? 네. 우연히 이렇게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얘기하려고 했던 그거, 원전주 얘기하고 가저들목 얘기합시다. 원전주들도 지금 잘 가죠, 그죠? 한전산업이 아침에 급등 출발하더라고요. 원래는 한전기술이 우두머리였는데, 한전기술은 시가총액이 엄청 커요. 한전기술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요게 5조 5천억이거든요 지금. 한전기술 어디 갔냐, 잠시만요. 얘는 시가총액이 5조. 그 여기 보면 기간이 안 들어오죠, 그죠? 지금은. 오늘은 이제 요거 말고 이름 비싼 거 한전산업이 급등했다. 20% 정도 급등 마감했어요. 여기 최근에 이거 산 게 누구예요? 기관이 올렸잖아요. 최근에. 오늘 상한가한 거 우리기술. 이것도 보시면은 다 기관이 관여돼 있어요. 테마주 올리는 게 기관이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14% 급등한 거 오리비텍. 여기도 기관 물량이 보이죠? 보성파워텍. 오늘 보세요. 오늘 누가 올린 거예요? 기관. 한신기계. 이쪽은 이제 소형주 쪽으로 가니까 이제 패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방금 보여드린 것 중에 중소형주도 있긴 한데 이런 거예요. 아셨죠? 원전 관련주는 끝났다? 아니요. 더 긍정적으로 봐요. 대신에 원전 관련주는 잘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전 관련주들이 되게 많은데 가는 게 있고 아예 못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처럼 잘 가는 게 나오는데 아예 못 가는 것도 있을 테니까 잘 선택해야 돼요. 아셨죠? 분명히 안 가는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니까 원전주들이 그러네.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이거 뭐 엮으려면 100개도 넘거든요. 근데 안 갈 게 보니까 꽤 있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안 가는 게 분명히 나와요. 나중에 안 가는 거 붙들고서 또 어제 그 사람들처럼 저를 믿고 샀는데 안 갔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되게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어제 무슨 웹스 얘기한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게 뭐냐면, 뭐 저는 그걸 추천한 적도 없는데 제가 저를 믿고 샀는데 손해봤다, 너무 힘들다, 뭐 그렇게 글을 써놨잖아요. 유튜브 댓글에다가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글을 쓰면 제 방송을 처음 듣는 사람이거나 뭐 우연히 들은 사람들은 그 글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저 진검승부라는 전문가가 웹스를 추천해서 사람들한테 큰 손실을 주고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는 거지. 네. 그런 거는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완전히 저의 그 신뢰도를 완전히 확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그런 걸 반박을 바로 한 거예요. 기분도 나빴고 사실.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거기다 그런 글을 왜 써, 그죠? 네. 저런 글 쓰시는 분이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어디 있었어? 어쨌든 힌트를 지금 방향을 알려드리죠. 종목은 얘기 안 하는데 방향은 정확하게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보고 하시되 엉뚱한 거 사가지고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누구다? 기관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관. 참고로 SK텔레콤 이렇게 올린 게 누구예요? 기관. 그러니까 외국인들 처음에 같이 들어와서 하다가 나가잖아요, 지금. 근데 기관은 계속 사서 올리잖아요. 형님도 먼저 나가세요. 저희는 개미들 좀 더 개미들한테 팔아먹어야 되니까 저희는 좀 더 할게요. KT 보세요. 쑥 올리는데 누가 해요? 요놈들이잖아요.
LGU 플러스는 왜 못 갔어요? 기관이 별로 안 사니까. 이해 정확하게 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관 물량을 잘 보셔야 돼. 원래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뭘 많이 체크해요?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항상 보잖아. 특정 주식에서 특정 종목에서 외국인이 사고 파는 걸 늘 확인을 하시는데, 당연히 지금도 하셔야 돼요. 그건 하셔야 되는데, 특히 누구? 기관.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소형주는 기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대형주 이상급에서는 사실 소형주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중대형주 이상에서는 확인을 꼭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눌림목 얘기해 드릴게요. 가짜 눌림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눌림목인 척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눌림목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눌림목은 세력의 매집이죠. 그래서 눌림목 종목을 사서 조금 기다리면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눌림목 공략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짜 눌림목은 뭐겠어요? 세력이 매집하는 척 했는데 눌림목이 끝나고 나니까 기대했던 급등이 이런 힘찬 양봉이 아니라 시퍼런 음봉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속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 가짜 눌림목은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긴 건 똑같아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 생긴 건 똑같아. 진짜 눌림목하고 가짜 눌림목하고 봐서는 구분이 잘 안 가요. 네. 똑같다고 겉으로 봐서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뭐 거래량이 좀 달라요. 거래량. 가장 원래 거래량은 잘 못 속이거든요. 거래량이 다르다. 그러니까 눌림목이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잖아요. 이제 양봉이 하나 쫙 하나 나오잖아요. 센 게 상한가건 아니건 간에 상한가 비스무리한 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래가 여기서 확 늘 거 아니에요. 거래량인데 조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눌림목 끝나면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구간 들었다가 누르는 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샀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한 20-30% 났어요. 근데 눌림목을 참는 거예요. 쭉 떨구면 자기 수익이 거의 다 사라지는데 이걸 참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수익을,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거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20-30%짜리 수익이 50에서 100%까지 커져요. 참는 거거든. 자, 이걸 생긴 거 이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정원호 관련 조합과 얘기하면 되거든요. PS액을 보시면 그러니까 진짜 눌림목은 어디겠어요? 요 구간이지. 보면 자 보세요. 주가를 쭉 올리죠. 그리고 누르잖아요. 누를 때 거래가 쭉 줄어들고 필요할 때만 거래가 들어가요. 이렇게 말린 다음에 끝난 것처럼 하다가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쭉 올라가는 거죠. 1차 상승이 나오고 이제 2차 상승이 나오는 거지. 눌림목 거치는 거예요. 이게 요 구간이 눌림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또 눌러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누르고 있을 때는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 헷갈리죠. 당연히 헷갈리지. 헷갈리게 해요. 세력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날 보면은 뭐 20%까지 급등시켰다가 끝날 때 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막 10%씩 급락을 시켜. 와, 세력 나갔나봐. 끝난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니까 또 가는 거예요. 거래 터트리면서. 그럼 뭐였어요? 세력이 나간 척 하면서 이제 눌림목을 또 만든 거지. 이때 특징은 또 뭐예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거래가 확 늘었다가 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어머 또 이제 거래를 더 터뜨렸어요. 터뜨리면서 이틀 연속 거래 터뜨리면서 쭉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파동이 1, 2, 3 상승 파동만 세면 3개잖아요. 그죠? 제가 전문가 하면서 정치 테마주랑 뭐 일반 테마주들 많이 해봤는데 파동이 3개까지 나오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4개짜리는 거의 안 나와요. 있기는 있는데 가끔씩 보긴 하는데 잘 안 나와요. 3개까지 나오면 정말 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올린 거예요. 4개짜리는 거의 네 번째 파동까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온 경우가 왕왕 있긴 합니다. 근데 잘 안 나와. 근데 거리를 이만큼 터트려 놓고 엄청나게 터졌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 같아요? 안 같아요? 눌림목 같잖아. 처음에 올라올 때는 PS액이 정원호 대장주였거든요. 초기부터. 그리고 올라올 때는 사람들이 정원호가 누군데? 정원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서울 성동구청장인데 알겠냐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뭐 옆 동네 살거나 아니 지방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갑자기 이제 청와대에서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러더만. 그때 용산이었나? 이사 가기 전이니까 용산에서 막 칭찬을 하더만. 일을 잘한다던데 어쩌고저쩌고 막 띄워주더라고요. 처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뭐 했겠지. 그죠? 인지도도 없는 사람인데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 보니까 확실하게 밀어주는 게 맞아요. 보니까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한테 크게 질 것 같아. 즉 민주당이 어쨌든 크게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엄청 앞으로 더 갈 것 같겠지. 그런 느낌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 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차트를 보니까 눌림목이야 이거. 앞에 걸 여러분들 안 보고 얘기해 볼까요? 이만큼 올라온 걸 안 보고 이렇게 보면 눌림목이지 이게. 딱 여기만 보면 눌림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갈 것처럼 2월 2일 날 여러분들 주식시장 폭락하고 난리 났던 거 아시죠? 난리 났잖아요. 그때 무슨 머시 쇼크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막 코스닥 그때 뭐 사이드카 막 발동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코스닥 얼마 빠졌어? 2월 2일 날 여러분들의 지수가 마이너스 5%까지 폭락하고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날에도 대주산업은 아까 PS 보고 얘기했었지. 세상에 무려 13%까지 급등했다가 심지어 8%에서 끝나는 거예요. 야, 이거 또 갈 것 같아 또. 그죠? 다음날 내려놓더니 더 갈 줄 알았더니 이제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예? 17,000원까지 갔던 게 저기 16,990원인데 지금 얼마 빠진 거예요? 5,000원 이상 빠졌잖아요. 응? 6,000원 이상 빠진 거? 5,000원 이상 빠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30% 넘게 빠진 거예요, 지금. 하한가인데 맞은 거지. 이건 뭐예요? 걸려든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눌림목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눌림목의 조건이 뭐냐면 텐트 치는 거랑 똑같아. 텐트 칠 때 뭐부터 세워요? 기둥부터 세우잖아. 그죠? 이게 기둥이잖아요. 거래 실린 거. 기둥이 쓰러지면 텐트를 아무리 잘 쳐도 말짱 꽝 아닌가요? 그죠? 여기를 그냥 깨고 내려오잖아요. 지금 거래 실린 거. 그 다음 것도 거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냥 깨면서 주르륵 떨어진다는 거는 물론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오지 않으면 얘는 막 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텐트를 치기 전에 잘 보시면 여기에 매물대가 하나 있거든요. 세력이 물량을 남겨놨으면은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와요. 반등 세게 나오고 다시는 이 밑으로 안 와요.
세력이 남아있으면. 근데 만약에 여기도 깨고 또 떨어진다? 만 원이나 만 원을 심지어 깬다? 그러면 뭐예요? 세력이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네, 그렇게까지도 돼요. 그래서 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물타기 하지 말라고. 세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짜 눌림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직 있어요. 세력들 여기 있어요. 더 갈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세력 여기 있어. 그냥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서 물량 다 팔아먹고 간 거예요. 캔들이 굉장히 작죠? 조그마잖아요, 캔들이. 이런 데 보면. 올라올 때는 캔들이 크잖아요. 거래량이 그래도 이만큼 있던 게 이해가 갔거든요. 근데 캔들이 굉장히 작은데 거래가 많죠. 캔들 두께에 비해서. 그럼 뭐예요? 특정 가격대에서 일단 관리하면서 팔아먹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 산 사람들한테 자 이거를 봐라, 가짜 눌림목 같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 이제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욕해요. 아 진짜 재수없게 내가 지금 피에스텍 지금 정원호 이 사람 거 내가 지금 내가 소중한 투자자금 지금 1억 이상을 내가 넣어놨는데 재수없게 자꾸 우리 재수없는 소리 하냐고 잘 가! 이러면서 이제 막 욕해요. 제가 요번에 가짜 눌림목 나올 때 제가 무방에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왜 안 할게요? 욕먹기 싫어서. 옛날에 막 해드렸어요. 가짜 눌림목 같은 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물린다고. 근데 요즘에는 힘들어.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막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모르겠다 그냥. SJ그룹 똑같잖아. 더 갈 것처럼, 그죠? 더 갈 것처럼 해놓고 있다가 실제로 조금 더 갔죠, 그죠? 조금 더. 2월 2일날 모든 종목들이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홀로 양봉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보면 있어요. 이게 눌림목이 맞으면 눌림목상 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뭐 시장이 좀 투명한 나올 때 이 종목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다가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탁 나와야 되는데 그냥 깨버리더라고 그냥. 그럼 뭐예요?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는. 네. 이게 상한가인가요?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나중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세력이 지금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근데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반등이 있죠. 반등이 세게 나와서 거래가 여기서 뻥 터지면서 양봉 하나 제대로 여기서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들면 얘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나오죠? 그러면 그냥 큰일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대주산업. 대주산업이 2월 2일날 지수 폭락하는 날 25%까지 급등했어. 근데 얘도 가기 전에 잘 보세요. 눌림목이잖아. 이것만 놓고 요 부분만 보시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역시 네가 대장이구나. 들었다 놨다. 또 가는구나.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지명하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 증시 혼란 와중에 다 폭락하고 있는데 너는 가는구나. 얼마나 믿었겠어. 고점 6,090원, 오늘 종가 4,375원. 얘도 그럼 거의 30% 가까이 빠진 거네 지금. 하한가인데 맞은 거예요. 근데 얘는 있잖아, 여기를 깼으면 안 됐어. 왜? 거래실은 양봉이잖아요 지금. 여기 그냥 깨버린 거예요. 21선도 깨고, 21선 사실 의미도 없지만 그거 깬 거고, 21선 깨진 거보다 더 치명적인 게 뭐냐, 여기 시초가를 깬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매물대가 있겠죠. 여기까지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고점 대비 이제 40% 손실 나고, 이제 위에서 산 사람들 이제 울부짖는 거예요. 이제 불안해갖고 막 난리 난다. 그때 그래서 여기 저녁 방송 때 누가 그때 지난주에 물어보셨잖아. 응? 별이님이었나? 정은호 관련주가 뭐 2월 8일 날, 그러니까 주말에 북콘서트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출마 선언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후로 갈 것 같느냐. 그래서 그때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3배, 4배 이상 올라온 애들은 조심하고, 아직 안 가고 밑에서 눌림목 만든 애들은 좋게 보시고 그랬잖아. 그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게 가짜 눌림 뭐라고. 이런 강의를 한번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부터 혹시 이 종목도 가짜 눌림목인가요? 네, 그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 대답 안 해드리냐면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아니 본인이 산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물어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여기 유튜브나 댓글 그런 거 무슨 글로 이제 물어보지 마시라고. 아 물어본다니까. 그럼 바이오스마트는요? 61CNS는요? SJ브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다 물어본다고. 웹스는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신다고. 확실한 거는 PS텍, 대주산업, SJ그룹 3개는 차트가 똑같습니다. 예, 얘는 맥락이 똑같은 애들이에요. 하나는 얘기해 드릴게요. 61CNS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짜 눌림목인지 아닌지 이거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PS텍이랑 대주산업이랑 SJ그룹은 한 90% 이상은 맞아요. 그럼 이제 끝났냐? 예, 저거는 세력이 없다라고 나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저기서 이제 다시 돈이 들어오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지간하면 돈은 다시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얘 말고 다른 게 올릴 게 있으면 돈이 글로 가지. 뭐하러 얘를 또 고쳐서 쓰겠어. 맞잖아요. 세력 입장에서 이거 말고 또 올릴 만한 게 또 있다. 많아요 사실. 그러면 글로 가지 얘를 굳이 안 올린다고. 근데 윤석열, 호칭 생략합니다.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그 테마주들이 갈 때 어땠는 줄 아세요? 대부분 가짜 눌림목 나오면 못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는 살려서 올리더라고 다시. 다시 올라가는 게 나와요. 근데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다시 올라오는 게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언제 확인할 수 있다?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 반등 아까 그 PS텍이나 대주산업 이런 것들이 반등이 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린 거고. 아셨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대형주에서도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대형주에서도 가짜 눌림목이 나오는데 대형주는 시간이 길어요. 이쪽이 뭐 중소형주 테마주들이야 뭐 그죠? 한 보름, 일주일, 한 달이면 세력들 다 팔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 쪽은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들었다 놓고 막 이러는 게 있죠. 한 몇 달 동안 지속이 돼요. 일반 테마주들은 한 달, 길어야 2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끝나요. 가짜 눌림목 만들고 다 속이고서 빠져나오고 한다고. 근데 대형주는 한 5개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지금 대형주 중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형주를 보면서 가짜 눌림목에다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또 욕을 얻어먹어. 그 들은 사람들 또 제 방송 볼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네. 자꾸 재수없는 소리를 하지? 이런 사람들 많고요. 그러니까 그 욕 얻어먹기 싫어. 자꾸 욕 얻어먹으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 욕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면서요. 네. 별로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난 분위기거든요.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서 또 이제 급등 한번 나오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기관이 갑자기 돈 들어와서 확 올려버리면 LG전자처럼 갑자기 한 20% 급등한다. 그러면 이제 또 요거도 먹는 거예요. 이제 틀렸다고. 그게 싫어요. 요즘에는 대형주 쪽에서 이제 이거 올라가겠다 싶으면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과열됐으니까 고점 나온 것 같다, 위험하다, 이 얘기를 잘 안 한다고 이제. 원래 그런 얘기를 옛날에 되게 잘했거든요. 거의 맞힐 자신 있었으니까 한 100번 얘기하면 95번은 맞춰요. 그죠? 네. 그랬다고 진짜로. 근데 지금도 자신 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싫으냐면 기관들이 들어와서 막 올려요. 갑자기 확 올려버려. 그러면 순간 사람이 바보가 되더라고요. 얘네들 때문에 막 머리가 꼬여요. 기관 물량 들어오면 그냥 확 올려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형주 쪽도 나오는 게 있으니까 조심하지. 어쨌든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외국인이 처음에 매집했다가 나중에 파는데 마지막에 그걸 사서 올리는 게 누구다?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이 미친듯이 막 사서 주가를 세게 올릴 때는 그거 사시면 안 돼. 정말 이제 눈치껏 단타가 가능하다. 그럼 들어가서 빨리 먹고 나오시는 거는 뭐 잘하시는 거지만 그럴 자신 없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같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못 나와. 기관은 빠져나왔는데 본인만 남아있다니까. 개미들만 남아있다니까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딱 이제 하면 또 구정 연휴인데, 요번에는 뭐 구정 연휴가 주말 빼면 3일이니까 그냥 소소하게 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전에 막 추석 연휴 막 한 9일, 8일 막 10일씩 쉬고 막 이러니까 주말 포함해서 5일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아. 연휴 같지가 않아.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요번에도 구정 연휴 전에 뭐 조정 올까봐 걱정들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거 없죠, 그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구정 연휴에 이제 수익날 종목들을 지금 매집을 많이 해놓고 잘 끝내시면 돼요. 오늘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1% 올랐고 코스닥 대형주는 똑같이 1% 올랐는데 중형주하고 소형주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중형주 차트고요, 소형주 차트라니까. 그러니까 대형주는 더 이상 신고가가 못 내잖아요 지금. 근데 코스피 중형주 어때요? 신고가예요. 소형주도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게 체감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원래 좀 체감하시려면 좀 시간이 좀 걸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전 지금 밖에 나가면 되게 춥거든요. 근데 저는 봄이 오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겁이 나서 주식을 안 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또 이제 현금이 돈이 돌아서 현금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막 PS텍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이런 거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한 거니까 조금이나마 도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좀 들어와서 좀 뭐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매집도 좀 하고 수익도 좀 내시고. 그 매년 시장이 아무리 정말 힘들고 정말 거지 같아도요, 봄에는 잘 갑니다. 누가? 중소형주. 봄에는 항상 갔거든요. 안 간 적이 있다고요? 갖고 와 보세요. 봄에는 항상 많이 가. 봄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 그리고 이제 올해 6월부터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또 2, 3개월 전부터 이제 중소형주가 또 많이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 명절 끝나고 나서는 우리 방으로들 많이 들어오세요. 매집해놓고 수익도 내셔야지. 그렇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뒤에 그 무소TV 김 실장이 오늘 뭐 많이 올라간 테마주들 위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